안녕 얘들아. 계약하고 3주째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구나. 저번 시간에는 OT와 함께 플래그 풋볼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정작 수업을 해야 할 선생님도 이 종목은 너무너무 어렵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이론을 마스터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오늘 수업은 제발 중간에 끄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요. 제발. 지난 수업에서 영상과 설명을 따로 하다 보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은 선생님이 직접 녹화했어요. 오늘 형성평가로 마지막에 퀴즈가 있어요. 만점 받고 싶으면 집중하세요. 서론이 길었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출발. Let's get it. 카메라 좋네. 안녕. 오늘은 플래그 풋볼 이제 경기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워볼 거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얼굴 보기 싫다고. 먼저 첫 번째 플래그 풋볼 경기장입니다. 플래그 풋볼의 원래 경기장은 이렇지만 우리 학교의 이제 운동장 사정과 이제 공간적 활용의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조금 변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학교 운동장 공간적 활용 문제 때문에 경기장이 확실히 많이 줄 겁니다. 알겠죠? 1야드가 선생님이 한 몇 미터 정도 된다고 했죠? 한 1미터, 한 0.9 뭐 몇 정도 되는데 한 1미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5야드, 엔드존 7야드 정도 해가지고 쭉 다 합친 게 이렇게 60야드인데 저희 학교가 이제 60m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폭 줄일 거예요. 좀 줄일 건데 줄여도 상관이 없는 게 밑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학급당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급당 인원이 작기 때문에 모든 별로 4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5명에서 6명이 한 팀이 될 겁니다. 5명에서 6명이 한 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공간이 조금 작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공간이 뭐 너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선생님, 이제 정용훈 선생님하고도 같이 수업을 해야 돼서 반반을 나누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줄자를 재보고 했는데 정설이 그랬죠? 줄자를 재보기도 했는데 공간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폭 줄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이제 이해하기 쉬운 규칙 적용. 아무래도 미식 축구의 변형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미식 축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고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규칙을 조금 쉽게 가져가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규칙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아주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경기장을 선생님이 바꿨다고 했는데 경기장을 선생님이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꿀 거예요. 플래그 풋볼 경기장,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경기장입니다. 엔드존 6야드, 나머지 이제 4야드 엔드존 6야드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중앙선이 여기 있고 이 정도로 크기로 하면은 충분히 지금 PPT 화면에는 꽉 차 보이지만 운동장에서는 이 크기는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의 시작은 중앙선에서 경기의 시작은 모든 거의 스포츠들이 좀 중앙에서 하죠. 축구도 중앙에서 하고 농구도 점프볼로 중앙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영역형 경쟁 스포츠 플래그 풋볼은 경기의 시작은 중앙에서 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수비를 먼저 할 건지 공격을 먼저 할 건지 심판이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는 쉽게 가위바위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후반을 누가 먼저 공격권을 가져갈 것인가를 정할 겁니다. 그러면 전반전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쪽에 이쪽 진영에 있는 팀이 가위바위보 이겼다. 그러면 공격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격의 시작 지점은 여기 중앙선이 아니라 어디냐면 엔드존과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스크리미지 라인 뭐죠? 네, 스크리미지 라인. 여기 선들이 그 스크리미지 라인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편 진영에 있는 엔드존과 제일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은 어디입니까? 네, 여기 노로닝 존인가 이쪽이겠죠? 네, 이쪽이 제일 가까운 게 이쪽에서 이제 경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럼 공격팀이 여기서 공격을 시작을 하면 수비팀은 어디서 수비를 시작을 해야 되죠? 수비팀은 여기 4야드가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 넘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센터가 공을 스냅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수비팀이 먼저 튀어나가는 경우에는 반칙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여기 밑에 보니까 1점 획득 라인과 2점 획득 라인이 있어요. 1점 획득 라인은 뭐고 2점 획득 라인은 선생님 뭔가요? 자, 엔드존 여기 앞에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격을 막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팀이 엔드존 여기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뭐죠? 네, 터치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터치다운을 하는 순간 몇 점 인정? 6점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6점도 인정될 뿐더러 플러스해서 공격 기회를 1회를 더 줍니다. 공격 기회를 1회를 더 주는데 이때 1점 획득 라인에서 시작을 할 것인가 2점 획득 라인에서 시작을 할 것인가 이거는 팀이 정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득점을 하긴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2점 획득 라인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작을 해서 단 한 번의 공격권이 지어지는데 그 한 번의 공격에서 터치다운을 한다면 보너스 점수 2점을 획득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1점 획득 라인에서 보너스 공격권을 한번 갖겠다 하면은 해서 터치다운을 하면 보너스 점수 1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으면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따먹기 게임. 중앙선? 선생님, 그러면 중앙선이 왜 존재하죠? 공격팀은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총 몇 번의 공격 기회를 갖습니까? 네, 4번의 공격의 기회를 갖습니다. 4번의 공격 기회 안에 이 중앙선을 넘어가기만 하면 넘어가서 만약에 뺏겼다 이러면은 다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 수 있다? 중앙선부터 할 수 있는데 중앙선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4번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그러면 선생님 2번의 공격 기회 만에 여기로 넘어왔어요.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4번의 기회가 더해지면 총 6번의 기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2번의 기회 만에 중앙선을 넘어와도 다시 중앙선부터는 4번의 기회만, 오직 4번의 기회만 주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시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왜 땅 따먹기 게임이냐면 여기서부터 땅을 차지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씩 한 번의 기회마다 뭐 조금씩 기회에서 4번 기회 안에 중앙선을 넘어오면 다시 4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4번의 기회 안에 상대편의 엔드존까지 달려가면 득점이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엔드존이 넓은 이유. 선생님 여기 가운데는 이제 4야드고 엔드존만 6야드입니다. 엔드존이 왜 넓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엔드존이 넓으면 넓을수록 공격이 유리하겠습니까? 수비가 유리하겠습니까? 네, 공격이 유리하죠. 공격이 유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득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성공 경험을 쌓아주기 위한 그런 좋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러닝 존. 노러닝 존은 뭔가요? 그럼 골라인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노러닝 존 말 그대로 뛸 수 없는 존입니다.
그러면 뛰지 않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영역을 다 이렇게 조금씩 땅을 따먹고 난 뒤에 여기에서부터 공격을 시작을 할 때는 여기에서는 패스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팀의 거의 리더 역할을 하는 쿼터백. 쿼터백이 여기에서 패스, 오직 패스로만 엔드존에 있는 공격자에게 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노러닝존 바깥에서부터 공격을 시작을 할 때는 수비팀하고 공격팀하고 전부 다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엔드존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엔드존에. 알겠죠? 엔드존에서 막 서로 몸을 피해가다가 쿼터백의 패스를 공격자가 받으면 득점이 6점이 인정이 될 거고, 아니면 쿼터백 아니면은 수비팀이 수비를 성공하게 되면 공격 기회가 만약에 공격팀에게 남아 있으면, 자, 그러면 엔드존 여기에서 1점 획득 라인과 2점 획득 라인이 해결이 되죠. 무슨 개념인지. 자, 그러면 1점 획득 라인을 선택한 공격팀은 어떤 능력이 탁월한 팀일까요? 네, 패스. 왜? 쿼터백의 패스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거는 성공한다, 1점은 무조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2점 획득 라인은 뭐 패싱 능력,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전술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러닝 플레이가 뛰어나다던가 하는 팀이 2점 획득 라인을 선택해서 아마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이제 공격 방법이에요. 너무 많죠. 보일라나 모르겠네. 최초 공격 시작 위치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공격팀의 엔드존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 그 다음에 공격팀은 총 4번의 공격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1,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보고, 선생님은 이 플래그 풋볼의 공격 방법은 2개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러닝 플레이와 패스 플레이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연구해본 결과, 말 그대로 러닝 플레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러닝 플레이는 달려서 엔드존까지 가는 거고, 패스 플레이는 패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패스 플레이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쿼터백. 쿼터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3번 보겠습니다. 공격팀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중 수비팀에게 정당하게 막힌 경우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다음 공격 기회를 시도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선생님이 말했죠. 플래그 풋볼은 몸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를 떼야 됩니다. 2개의 꼬리가 양쪽 엉덩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을 건데, 2개의 꼬리 중에 하나라도 떼면 공격 기회 1회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처음 시작했던 공격 위치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플래그가 떼지는 순간에는 거기와 떼지는 순간과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에 가가지고 다시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땅 따먹기 게임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공격팀이 전진에 성공하여 수비팀 엔드존 바로 앞의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공격 기회를 시도하게 되면 수비팀은 엔드존 안으로 들어가서 수비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방금 선생님이 말했죠. 엔드존 바로 앞에 스크리미지 라인, 거기에서 공격을 시작을 할 때는 수비팀이 노러닝 존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전부 다 엔드존에 들어가서, 공격팀들도 전부 다 엔드존에 거의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엔드존에서 수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패스를 실패한 경우 공격 기회를 시도한 스크리미지 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격해야 한다. 자, 패스를 시도를 했다는 거는 쿼터백 빼고 나머지 포지션들은 전부 다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달려가는데 패스를 이렇게 막 했어요. 쿼터백이 패스를 했는데 수비팀한테 막혔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막힌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패스를 시작한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공격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 플레이 같은 경우는 러닝 플레이보다 땅 따먹기 게임이라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위험성이 엄청 크겠죠. 패스 플레이가. 근데 쿼터백의 패스가 너무 좋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고 만약에 전술이 뛰어나다 이러면 패스 플레이만큼 아주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터치다운 성공 시 6점 획득 플러스 1회 보너스 공격기회. 선생님 말씀드렸죠. 보너스 공격기회는 1점 획득 라인에서 할 것인가 2점 획득 라인에서 할 것인가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공격기회는 단 한 번이라고 합니다. 보너스 공격기회는 단 한 번. 그 다음에 사이드 아웃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공격팀이 아웃이 되는 방법이에요. 공격 기회가 1회를 박탈당하는 경우 박탈이 아니라 공격 기회가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 첫 번째 선생님 말했죠. 꼬리를 떼거나 아니면 패스를 했는데 패스를 수비가 성공하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사이드 아웃입니다. 근데 이 사이드 아웃은 공격자가 일부러 사이드 아웃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첫 번째 기회만에 내가 이 정도 땅을 먹었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서 다음 공격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목표는 뭔가? 중앙선만 넘으면 다시 4번의 공격 기회가 올 거니까 중앙선만 넘으면 4번의 기회가 올 거니까 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땅 따먹기를 조금 더 해나가는 거죠. 땅을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이드 아웃 보세요. 사이드 아웃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까지 전진한대요. 전진하여 다음 공격 기회를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이드 아웃은 수비수가 사이드 아웃을 하게끔 수비를 할까요? 아니면 공격자가 일부러 사이드 아웃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공격자가 일부러 사이드 아웃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쪽에서 가장 가까운 적팀과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에 가가지고 전진해서 가서 거기서 공격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플래그 오프. 아까 선생님 말했죠. 플래그 오프. 플래그가 떨어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까지 전진하여 다음 공격 기회를 시도를 한다. 이런 거 보면 그 플래그가 떨어진 거 자체는 떼진 거 얘기하죠. 떼진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까지 전진을 한 뒤에 거기에서 공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플래그 오프나 사이드 아웃이나 땅 따먹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영역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다음 마지막 공격 포지션은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일단 센터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쿼터백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센터와 쿼터백까지는 무조건 필수 포지션이고요. 공격팀에서 런닝백 하나, 리시버 둘. 리시버는 뭐죠? 쿼터백의 패스를 거의 받는 사람. 러닝백은 달려서 터치다운을 시도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팀에 따라서 러닝백을 2명, 리시버를 1명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팀마다 각자가 다 잘하는 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팀 편성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공격 방법 했으니까 이제 수비 방법이에요. 선생님은 이 수비 방법은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대인 방어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을 상대를 하는 거고 지역 방어는 자기한테 주어진 영역만큼만 자기가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 방어를 보통 하게 되면 패스 플레이나 이런 거를 선생님 인터셉트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인터셉트는 공격자의 패스를 수비자가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순간 어떻게 된다? 가로채는 순간 수비팀이 바로 공격팀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인터셉트인데 인터셉트 수비를 성공하는데 가장 유리하겠죠. 지역 방어는 좀 공을 보면서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대인 방어는 사람을 보면서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셉트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다음 수비 위치. 공격팀의 라인과 한 칸 떨어진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위치한다. 수비를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팀의 센터가 스냅하기 전에 스냅이 뭐죠? 스냅이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줬지만 저번 시간에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센터가 공격을 시작하는 걸 알리는 거죠. 네. 가랑이 사이로 공을 뒤로 빼는 순간 쿼터백이 잡는 순간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센터가 스냅하기 전에 스크리미지 라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네. 그 다음 수비를 할 때
몸에 손을 대거나 고의적인 진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수비를 할 때는 꼬리를 떼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몸에 손을 대거나 하면은 반칙입니다. 그다음 몸싸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싸움 하는 거 조금 스포츠를 하다 보면 좀 과열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몸싸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5번과 6번. 자, 5번 패스 플레이입니다. 패스 플레이. 인터셉트 및 공 쳐내기. 자, 공격 방법에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패스 플레이와 두 번째 러닝 플레이입니다. 패스 플레이를 수비하는 방법은 인터셉트, 공을 가로채는 순간 내가 공격팀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공을 못 잡겠으면 그 공을 그냥 쳐내기만 해도 됩니다. 쳐내기만 해도 그 공격권을 상실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러닝 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래그오프. 러닝을 해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꼬리를 떼기만 하면 됩니다. 꼬리를 떼면 됩니다. 이렇게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수비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수비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수비 포지션은 수비 1, 수비 2, 수비 3, 수비 4 공격팀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수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블리츠는 쿼터백. 쿼터백의 꼬리를 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블리츠. 그래서 블리츠 위치는 어디라고 했어요? 블리츠는 수비팀이 그 스크리니지 라인에 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운동장에 오시면 어느 정도 떨어져라고 지시를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엔드존 안에서 수비하게 될 때 패스, 플레이, 방어. 엔드존 안에서 수비를 할 때는 패스 플레이를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말했죠. 왜? 앞에 노 러닝존에서 러닝에서 뛰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쿼터백이 패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쿼터백이 패스를 하는 거를 우리는 그 공을 쳐내거나 이 패스 플레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터셉트나 공 쳐내기 이런 수비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까지만 일단 요까지는 선생님 설명이고 잠깐만 동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동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자, 선수가 공을 가지고 상대팀의 엔드존 안에 들어가면 득점한다. 이게 다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너스 공격일 경우에는 2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점과 2점을 구분을 그냥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너스 공격을 1점 획득 라인에서 할 건지 2점 획득 라인에서 할 건지 여러분이 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공격방법.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공격방법 선생님이 얘기했죠. 리시버 2명, 센터 1명, 쿼터백 1명, 그 다음에 러닝백 1명.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거는 러닝백, 리시버는 포지션을 알아서 바꿔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수비에서는 보니까 그게 없네요. 블리츠가 없네요. 블리츠를 지정 안하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는 블리츠의 역할도 부여를 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포지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공격팀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센터백이 스냅을 하기 위해서 센터백이 맨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스냅을 받는 쿼터백이 여기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시버가 양쪽으로 끝으로 막 달려나가서 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리시버. 러닝백은 맨 뒤에 있죠. 러닝백은 만약에 러닝 플레이를 하게 되면 쿼터백에 공을 건네받고 막 뛰어다닐 거예요. 네. 자, 공격 시 공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수비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 반칙으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후부터는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잃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수비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진 않고. 자, 이게 뭐라고? 플래그 오프. 그 다음에 공을 가로채거나 이렇게 공을 쳐내거나 이렇게 해도 수비가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자, 패스하는 거. 자, 이렇게 공을 쳐내기. 패스 플레이를 방금 보셨죠? 방금 게 패스 플레이에서 공을 쳐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공격자가 패스를 놓치는 경우에도 공격권을 잃게 됩니다. 방금처럼. 방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공을 땅에 떨어뜨렸죠. 이러면은 공격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공격자는. 네. 자, 인터셉트의 장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수비팀 선수가 공격팀의 패스를 가로채면 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인터셉트를 성공했기 때문에 수비팀이 바로 공격팀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공격팀은 총 4회의 공격 기회를 보장받게 되며 이 안에 터치다운을 성공해야 한다. 최초 공격 시작 위치는 공격팀의 엔드존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 여기 보이죠? 자,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 여기서 만약에 공격을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수비팀은 그 뒤에 물려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이 경기를 하는 거는 중앙선의 개념이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장이 넓네요. 운동장을 넓게 쓰기 때문에 넓게 쓰면은 공격자가 유리해지므로 중앙선의 개념이 굳이 없어도 되겠네요. 자, 보세요. 공격팀이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중에 수비팀에게 정당하게 막힌 경우에는 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다음 공격 기회를 시도하게 된다. 다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자, 볼까요? 선생님이 딴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보자.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러닝 플레이일까요? 패스 플레이일까요? 네, 패스 플레이죠. 쿼터백이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습하는 모습인데 쿼터백이 패스를 뿌리고 그 패스를 받아서 전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러닝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 이것도 패스 플레이네요. 패스 플레이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볼게요. 자, 지금 쿼터백이
화질은 안 좋은데 이거 볼게요. 자, 쿼터백이 공을 던져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패스 플레이입니다. 공격자 패스 플레이. 패스를 받고 나서 러닝 플레이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리버스 플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리버스 플레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쿼터백이 어떻게 하는가. 자, 이 사람한테 주는 척 하면서 뒷사람한테 줍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상대방을 이렇게 러닝으로 혼란시키는 게 러닝 플레이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가는 선수한테 주려고 했다가 뒤에 가는 선수한테 주죠. 그래서 수비수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자연스러운 속임 동작이 반드시 필요한 전술입니다. 네, 러닝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한 회의와 토의를 거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영상을 보여주고 싶네요. 오만. 자, 여러분은 여기 이 영상에서 이 여성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잘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꼬리를 진짜 잘 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누가 쿼터백이죠? 네, 여기 있는 이 사람, 공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쿼터백입니다. 지금 수비자와 공격자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노 러닝 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엔드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엔드존 안에서 공격을 어떻게 성공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패스 플레이로 이렇게 득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금 여기가 어디냐면 1점 획득 라인이겠죠. 1점 획득 라인. 한 번 더 보실게요. 네, 바로 이렇게 공을 받으면 득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잘하죠. 꼬리 잡기 달인이에요. 꼬리 잡기 달인. 어떻게 좀 경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번 시간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요?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가닥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이렇게 수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등교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예.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한 학기가 지나가는데 금방 가요. 몇 번 수업을 안 하고 바로 평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규칙을 반드시 알고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등교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룰을, 규칙과 경기 방법을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오는 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여러분도 배우기도 굉장히 진도도 굉장히 빨리 나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빨리 경기를 해보려면 여러분이 이 규칙 이해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지금 이 영상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형성평가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까요? 안녕. 다음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석 인정 부분이에요. 해당 과제방의 선생님이 오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 5문제를 내놨어요. 이를 전부 풀기만 하면 출석이 인정된답니다. 영상을 띄엄 받거나 마지막으로 스크롤 당겨서 형성평가만 본 학생들은 어떡하죠? 오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아, 빨리 돌아가서 퀴즈에 해당하는 내용만이라도 보길 바란다. 나쁜 자식들아. 선생님, 퀴즈 틀려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실제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등교 개학 후 이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 진지하게 풀어보세요. 그래도 만점 받은 학생들은 진짜 정말 너무 이쁘겠네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제 온라인 수업은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운동장에서 활동하면서 수업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온라인 수업을 싫어하게 되네요. 솔직히 이제 이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여러분은 한번 듣지만 선생님은 편집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거든요. 이제 진짜 끝.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